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유리막 관리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리막 관리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유리막 관리제는 말 그대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차량을 평소에 관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케미컬인데요. 평소 세차 후에 물왁스 같이 뿌리고 닦는 형태로 되어 있는 케미컬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리막 코팅은 시공은 하셨지만 유리막 관리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요새 느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리막 관리제를 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제품들을 골라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유리막 관리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겠죠. 이유도 모른 채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 6년 전쯤에 제 차에 처음으로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했을 당시에는 유리막 관리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리막 코팅제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특별하게 효과도 없는데 그냥 추가로 덤으로 제품을 팔려고 하는 일종의 상술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하는 건데 그 코팅제를 왜 다른 별도의 케미컬을 이용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6년간 제 차의 관리제를 사용해보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아보기도 하면서 느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유리막 관리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막 관리제를 사용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유리막 코팅제의 최대의 적인 워터스팟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리막 코팅제가 가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워터스팟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고작 워터스팟도 하나 못 막는데 그 유리막 코팅 그거 뭐 해봤자 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어떤 차량 표면을 보호해주는 제품도 워터스팟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PF도 워터스팟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워터스팟이 생기게 되는 원리는요. 물 속에는 아주 작은 입자의 크기의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그 물들이 도장면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후에 순수한 물은 증발하고 그 물 속에 남아있던 그 미네랄만 도장면 위에 남게 되는데요.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뜨거운 열이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미네랄 성분들이 도장면 속으로 파고들어서 쉽게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워터스팟이 코팅층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워터스팟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폴리싱을 통해서 코팅층을 깎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 코팅층을 깎아내기 때문에 워터스팟을 제거하고 나면 또다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세차 후에 유리막 관리제를 뿌려주면요. 유리막 코팅 위에 또 다른 아주 얇은 막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워터스팟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워터스팟이 파고든다고 해도 관리제로 만들어진 코팅층에 파고들기 때문에 이후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제가 만들어진 코팅층은 씻겨 나가게 되기 때문에 워터스팟이 함께 지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밑에 있는 유리막 코팅층을 다시 깎아내야 하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유리막 관리제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유리막 관리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코팅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이엔드급 유리막 코팅제는요, 보호력을 담당하는 베이스 코트와 발수력을 담당하는 탑 코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위에 있는 발수력을 담당하는 탑 코트는 조금씩 풍화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탑 코트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베이스 코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코팅 전체의 수명이 다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발수력이 약해지고 그만큼 오염물이 잘 달라붙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엔 이거 코팅이 살아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차 후에 정기적으로 유리막 관리제를 사용하시면요, 이런 탑코트가 발수력이 약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동일한 코팅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제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발수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유리막 관리제를 유리막 코팅 위에 토핑을 해주는 것이 유리막 코팅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유리막 관리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셨을 텐데요. 그러면 유리막 관리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고체 왁스를 써야 하나? 아니면 유리막이라고 써져 있는 물왁스면 다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평소에 많이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유리막 관리제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내 차에 시공된 유리막 코팅제와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유리막 관리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차에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리막 코팅제가 시공되었다면 A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유리막 관리제를 선택하시라는 거죠. 제 차에 시공된 유리막 코팅제를 만든 회사에서는 유리막 관리제가 따로 안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유리막 코팅제를 제대로 제조하고 이를 장기간 동안 테스트를 해가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다면 유리막 관리제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막 관리제를 따로 출시하지 않는 브랜드라면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카프로, 기온쿼츠, 지테크닉과 같이 이른바 메이저급 브랜드에서는요, 유리막 코팅제뿐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전용 관리제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프로의 리로드, 기온쿼츠의 큐어, 그리고 지테크닉의 C2V3가 바로 그 제품입니다. 제가 같은 회사의 유리막 관리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각 회사마다 유리막 관리제를 제작할 때 자사의 유리막 코팅제를 기준으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보다 그 코팅제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차에 이미 유리막 코팅제는 시공을 했는데 이 브랜드에서는 관리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예를 들었던 제품들처럼 유리막 코팅제 역시 제조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유리막 관리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유리막 코팅제는 만드는데 관리제는 만들지 않는 브랜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까지 마찬가지로 코팅제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관리제를 만드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일반 물왁스를 사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카나우바나 폴리머 기반의 물왁스를 코팅이 된 차량 표면에 사용했을 때에는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고요. 발휘를 한다고 해도 코팅의 기존의 성능을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유리막 관리제는 유리막 코팅제와 거의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리막 코팅층과 이질감 없이
안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유리막 관리제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젠 자리를 옮겨서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제 차량을 유리막 관리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관리제를 실제로 바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관리제는 세차가 끝나고 건조가 다 끝난, 물기 제거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제가 유리막 관리제는 G테크닉의 C2V3 제품이고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이 C2V3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요. 대충 이렇게 닦아도 얼룩이 거의 생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표면이 슬릭해지면서 광도도 괜찮은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가장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걸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같이 사용할 타올은 이거는 A탑에서 나온 GD형 버핑 타올에서 5294는 그 중에서 GD형 버핑 타올 안에서도 가장 중량감이 낮은, 가장 가격이 싼 제품입니다. 보시면 두께감이 거의 없어요. 되게 가볍습니다. 이 타올 자체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이 부드러운 촉감이 아주 살아있는 그런 버핑 타올이거든요. 자, 요 버핑 타올은 유리막 관리제 사용했을 때 가장 적합한, 그리고 물왁스를 사용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버핑 타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마다 선호하는 타올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조합을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제를 발라 볼 텐데 어디서부터 바르느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제를 바를 때는 이미 차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가 먼저 발라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타올을 2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 타올은 펴 발라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쪽 타올은 펴 바른 관리제의 잔여물을 닦아내는 용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타올을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얘는 계속 펴 바르는 용, 얘는 계속 닦아주는 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쪽은 제가 주머니 안에다 이렇게 놓고요. 자, 유리막 관리제를 도장면에다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타올로 펴바르고 다른 타올로 닦아주는 그런 순서대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유리막 관리제를 도장면에 뿌리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뿌리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가 많은 거냐, 어느 정도가 작은 거냐, 기준이 참 모호한데요. 저는 2번에서 3번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요 본넷 반판을 내가 닦아준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요렇게 발라주고요. 자, 첫 번째 타올로는 가볍게 이 유리막 관리제를 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펴 바르면 자연스럽게 도장면에는 좀 뿌옇게 얼룩처럼 보이는 것이 남고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곧바로 나머지 타올로 자, 도장면을 닦아주면 벌써 도장면이 굉장히 슬릭해지면서 아주 맑은 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타올로 닦으실 때는 어떤 얼룩도 남지 않도록 여러 각도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얼룩이 있나 없나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깔끔해졌네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요,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본넷, 그리고 루프, 그리고 트렁크 상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도장면을 먼저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루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프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겠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 의자 같은 것이 있다면 밟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저같이 좀 키가 있는 남성분들이라도 이렇게 손을 뻗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도어 쪽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문을 여시고, 문을 열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차 루프에 지금 4분의 1 정도 가량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한 번만 뿌릴게요. 이렇게 한 번만 뿌리고요. 자, 타올로 펴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펴 발라주고요. 자, 다음 타올로 편안하게 자, 두 번째 이렇게 닦아내는 타올은 항상 이렇게 마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올이 젖어가기 시작하면 타올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젖은 상태의 타올은 절대로 이 관리제의 잔여물을 닦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지셨을 때 이거 두 번째 타올인데 너무 많이 젖었다 싶으시면 새 타올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반대편 반쪽은 뒷문을 열고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펴발라 주겠습니다. 문을 열고 작업을 하시면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 웬만해서는 다 팔이 닿으실 것 같아요. SUV가 아닌 이상에는요. 자, 다음에 타올을 바꿔서, 자, 타올은 두 번 접어서 사용하면 총 8면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8면을 충분히 다 돌려가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썼던 면을 계속 그 면만 써가지고 그쪽 면만 이렇게 젖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게 쓰시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C2 V3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굉장히 편한 관리제이기 때문에 사실 얼룩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래도 날씨에 따라서 또 습도에 따라서는 아무리 작업성이 좋은 케미컬들도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얼룩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수평면들을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면을 돌면서 해줄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양을 너무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왠지 많이 뿌려야 좀 코팅층이 두껍게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도장면에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두께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해도
한 번에 내가 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코팅층의 두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이 닦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업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제품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뿌리면 그래도 뭐 적게 뿌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맞은 양을 조금 모자란 듯하게 뿌리시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이미 코팅이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코팅층의 두께나 뭐 이렇게 많이 발라야 되겠다 그런 양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Something feels out of place, but you have no tell. It's like we want the same things, but the lines we've drawn are too parallel. I can't sleep when you're not talking to me. Got me suffering in silence, can't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 k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oh. Just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I k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oh. Just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To my, who's making the rules I abuse? I'm confused enough. Why don't you think we could talk? Am I not the one who always comes through? Got me in a dark place if you couldn't tell. I know we want the same things, but the lines we've drawn are heaven and hell. I can't sleep when you're not talking to me. Got me suffering in silence, can't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 k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though. Just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I k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though. Just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To my, running back through my mind, looking out for a sign. Don't know where I went wrong. Oh yeah, yeah. Running back through my mind, looking out for a sign. Don't know where I went wrong. Oh yeah, yeah. Running back through my mind, looking out for a sign. Don't know where I went wrong. Yeah, yeah, yeah. Running back through my mind, looking out for a sign. Don't know where I went wrong. I can't sleep when you're not talking to me. Got me suffering in silence, can't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 k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though. Just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I k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 though. Just say it to my face. Say it to my face. To my. 자, 이렇게 해서 유리막 코팅한 차량에 관리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올바른 유리막 관리제를 선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유리막 관리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여러모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업체에 의뢰하셨다면 많은 돈을 지불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셀프로 시공하셨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그 많은 투자를 한 유리막 코팅을 오래도록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